안녕하세요. 일산 마두탑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이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상담과 복제 부분에 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로얄 리더스 클럽십 차재청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 차재청입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오늘은 상담 부분과 복제 부분을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상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첫 번째가 애터미는 유통사업인데 왜 상담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 하는 제가 이런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애터미 사업하는 경험치가 6년이 아직 조금 안 되고 있는데 그 경험치의 한계에서 있다라고 일단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유통사업은 왜 애터미가 유통사업인데 왜 상담이 필요할까? 네. 이거는 좀 그 질문 맞죠? 네. 이거는 일단 근본으로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를 투자를 하고 뭔가를 자꾸 벌리고 가식적으로 아니면 임의적으로 뭔가 보여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부분은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라는 큰 테두리가 있죠. 그 테두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뭘로 성공해야 될까요? 자본도 필요 없지 않아요? 점포도 필요 없답니다. 경험도 필요 없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즉 간단합니다. 앞섰던 사람들, 선배 사업자, 성각자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뭔가를 이뤄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유통사업이지만 상담이라는 부분이 종목에 빠질 수도 없고 성공의 8단계 부분에서 상담이라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바로 윗단계인 가장 윗단계인 거를 넣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스폰서 분들의 경험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담은 누구와 하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저도 초창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두 번째 사업이고 횟수로 따지면 뭐 전업법 합쳐서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만 저도 초창기에 참 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뭐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애터미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틀려서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주관을 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들은 조금은 아시겠고 애터미를 처음 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스템 자체를 회사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룹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급에 일정 직급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조직을 펼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성과를 이루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애터미 시스템은 좀 독특하게도 회장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독특하게도 그냥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영번 사업자시고 하나의 이제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네트워크 마케터로 보면 스폰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럼 난 상담을 누구랑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내 직급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사회자분은 뭐 스타마스터 하시고 저는 총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입장에 팀장이라 하시면 바로 윗직급이신 분이 팀장도 있을 수 있고 바로 직급이니 국장도 있을 고 본부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팀장이니까 헷갈리니까 바로 윗직급이신 직급이 같으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국장님한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팀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본부장님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같이 시스템에 들어와 계신 분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스폰서님 내가 이 질문은 저 위에 있는 총장님이나 본부장님 마음에 들어요. 그 부분이 답을 확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팀장 입장에서 본부장님이나 총장을 찾아가 보시면 그 중간에 있는 팀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좀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국장님은 똑같이 나를 무시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법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상 직급이라는 게 당연히 따르지 않습니까? 직급이라는 게 따르는데 항상 상담받는 게 이런 기준이 돼. 이 사람한테 위에 있는 분들은 스폰서라는 개념이 위에 업라인이라는 표현도 쓰는 데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스폰서들한테 상담 받아야 될 거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상 두 가지 정도가 바로 윗사람한테 상담 안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도가 합법적으로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로 윗사람 직급을 초월한다든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중요한 애터미가 진짜 중요하죠. 수입을 바로 윗분을 초월했을 때는 그분한테는 상담 안 하고 합법적으로 그 윗사람한테 해도 된다라는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상담이라 함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시스템에 플러그되어 있는 스폰서들, 바로 위에 한 직급 정도에 있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시면 그 스폰서님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해결할 것이고, 안 될 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하고 다시 상담하셔서 대화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초창기에 제가 좋아하는 스폰서하고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중요하군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담하는 그런 주기는 언제 상담을 해야 될까 고민돼요. 상담을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을 언제 했던 것 같으세요? 제가 일이 좀 잘 안 되거나 힘들 때, 막 이럴 때 막 스폰서님 막 이러고 쫓아가서 상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고. 그런데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상담한 사람 입장이라면은 항상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어려운 얘기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하는 주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나의 현 상태를 위에 분한테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라는 것도 그럴 수 있죠. 직급 체계가 있긴 하지만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그냥 언제든지 전화도 좋고, 아니면 진짜 큰일이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미팅을 요청해서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미팅의 상담이라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수시로 상황에 맞게끔,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은 내 입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보다 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언제든지 수시로 전화든 아니면 대면으로 보든 상관없이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상담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참 고민이 돼요. 끝이 없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담은 무엇으로 가지고 가는 게 진짜 끝이 없는데, 큰 카테고리도 제가 한번 미리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정했는데,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즉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랑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으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목표가 없으면 서로 얼굴 못 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목표를 잡을 때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라인 사업을 한 조직 사업, 라인 사업을 구분하는데, 조직을 만들 때, 조직을 짤 때, 조직을 관리할 때, 이럴 때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제가 크게 나눈다 보면, 왜 그러냐면 조직을 만들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팀장이라고 쳤을 때 내 입장에서는요, 밑에 있는 판매사분들이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 판매사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제가 팀장한테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을 라인을 달려고 그러는데, 그 판매사 부분은 네트워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즉 우리가 얘기하는 명단 상담 부분에 나왔겠지만 자기가 인간관계 그쪽에 좌라인에 인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라인이 소실적이다 생각하면 우라인에 그걸 달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위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요. 즉 조직을 짤 때도 이런 부분,
내가 그 판매사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보다는 위에 있는 이 상황을 국장님이나 선임 스폰서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직을 짤 때 상담하는 게 또 중요하시고요. 또 하나 그 부분들 큰 카테고리도 그렇고 또 하나는 조직을 짜긴 짰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한 사람이 사람을 조직을 관리할 때 보통은 7명에서 9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직원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군대라는 표현을 쓰면 남자들은 다 압니다. 군대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한 분대라는 표현에서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즉 한 분대장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직을 짜면 애터미에서도 한 팀장님 입장에서는 7명, 8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만 넘어가더라도요. 보통은 뭐 20명, 30명, 많게는 100명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부분이 그렇죠.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십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계십 그런 부분에 대했을 때 위에 있는 부분하고 상담,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무슨 일인지 다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죠. 방향을 잡을 때, 즉 목표를 하실 때 상담을 하는 게 좋고요. 조직 라인을 설정할 때 하는 부분이 좋고, 즉 그리고 관계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직급 유지, 직급 관련에 대해서 하는 게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서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는 큰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상담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는데 상담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담을 해주면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상담하는 입장이요? 네, 총장님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직급에 따라 틀린데 제가 당연히 저 팀장 시절이 있었고 국장 시절이 있었고 저 본부장님 총장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장차가 있고 입장이 바뀌는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사회자님도 이제 본부장님 되셨으니까 당연히 상담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가시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편인데 이런 것 같아요. 상담해주는 입장으로 보면은 다른 것이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랑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 고전이 있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누구나 다 읽어봐야 되고 누구나 다 보고 편안하게 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강하다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뭔가가 힘드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요. 또 당신 잘못했어요. 뭐였어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담하고 싶지 않죠. 더 힘들어져 버리죠. 제 경우가 제가 이제 저도 초창기에는 당신이 잘못했네요. 당신이 이랬네요. 이랬던 일이 이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리더십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훌륭한 리더는 답을 준답니다. 근데 지혜로운 리더는 그냥 평범한 질문을 한대요. 제가 이제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상담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이 뭔가가 좋은 일로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가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있는 게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냥 해주면 그분이 넋두리 하는 거죠. 저희한테 넋두리 하러 오다 보면 스스로가 제 경험치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가 뭐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답을 찾고 제가 대부분이 그렇게 끝납니다. 결론은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상담해주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분이 답답해서 오셨을 테니까 공감해주고요. 경청해주고 좀 들어주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나도 그런 상처가 나도 그런 경험 나도 그렇게 힘들었었다 이랬다 경험치만 조금씩만 해주시면 스스로 답을 찾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상담을
받으러 받는 가는 입장, 네, 받는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좀 좋은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요. 저 이것도 이제 제 경험치밖에 말씀 못 드리는 참 어려운 게 지금은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는 입장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도 이제 오늘도 상담을 몇 건을 했는데 대부분의 상담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하고 뭐가 이런 게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요 참 안타깝게도 본인들이요 먼저 결론을 내고 이 스폰서님한테 가서 총장님한테 가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경험치 가지고 오는 거야. 그냥 자기의 결론을 내고 와요. 그냥 선입견을 딱 가지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담 받게 넋두리 하러 오는 거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줘 그러시냐 내 경험치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걸 많이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스폰서님한테 넋두리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본부장님한테 넋두리 하러 가지 마시고 애단하지 마시고요. 상담하러 가실 때는 어떤 경우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애단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셔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가서 말씀을 드리시면 제가 초창기 아까 말씀했죠. 뭐 유통사업인데 애터미가 왜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즉 그분들은 많은 경험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니지만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치 1년밖에 안 되는 경험치로 애단하지 마시고 선입견 갖지 마시고 5년 된 3년 된 5년 된 그 스폰서들의 경험치를 믿으시고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그냥 가셔서 얘기하시면 조금은 낫더라고요.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하는 입장, 상담을 받는 입장 다 우리가 경험을 할 텐데요. 정말 좋은 말씀,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이 복제 부분도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 복제라는 게 복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복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요성을 사실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대부분. 네, 복제가 왜 중요할까요? 복제라는 부분도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복제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이 복제가 끝났다면 저는 이미 임페리얼 갔을 겁니다. 네. 우리 단장님, 노종구 단장님 같이 뛰고 갔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제가 뭐 늦다 빠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복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이 상담 부분도 사실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네, 어렵죠. 복제도 어려워요. 그렇죠. 상담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 이제 어려운데 상담하고 복제 부분이 맨 마지막에 왔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들은 이제 교과서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복제를 설명하려면 시초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국에서 당연히 시작된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시작이 됐는데 대략 70년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 가이드가 뭐냐 봤더니 우리가 아는 A사의 어떤 대단한 사람이 했던 거죠. 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성공했지 봤더니 물론 그 이전에도 무슨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공의 13단계 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축약을 해서 모르니까 축약해서 봤더니 성공의 8단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공의 8단계 중에 지금 좀 전에 말씀 상담하고 마지막에 복제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복제라는 부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8단계에 마지막 부분에 복제가 있고 성공의 8단계 안에 챕터에 들어가 보면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 복제라는 부분이 좀 나와요. 근데 많이 듣는 성공의 8단계 이런 성공의 8단계는 그냥 우리가 막 강의 중에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었는데 즉 건물로 치면 이제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건물을 뼈대만 터 파기하고 뼈대만 쭉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내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오토 판매사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 단계가 이제 그 성공의 8단계 단계입니다. 즉 성공의 8단계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성공의 8단계를 내가 몸에 체득하지 않을 때는, 체득하지 안 됐을 때는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때 돈을 버는 그렇죠. 단계라고 많은 아니에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하시거든요. 성공의 8단계는 내가 먼저 갖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내 경험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는 사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500만 원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 라인에는요, 이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건 너무 좋죠. 그러죠. 네. 근데 상황이 그래요. 근데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러합니다. 이론이 그래요. 네. 모르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아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도 성공한다예요. 근데 유유상종이고 그놈이고 끼리끼리 만나는 말이 있는데, 500만 원을 벌었던 내가 사회에서 500만 원을 벌었던 경험치하고요, 한 달에 사회에서 1억을 벌었던 경험치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1억을 벌었던, 그렇죠, 돈을 벌었던 사람이 낫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 성공의 8단계, 당연히 거기에서 그 1억을 벌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네.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훨씬 더 빨릴 수 있어요. 근데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복제라는 부분은 복사가 있고 복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도 강의에 정확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과나무라는 게 있다. 사과나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복제를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나는 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과나무를 잘 가꾼 거예요. 그 가꾸는 기간이 보통 5년 정도면 5년 동안 나는 텁하게 나무를 심고 그 성공의 8단계를 한 거죠. 성공의 8단계 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사과나무를 과실을 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입을 받는 과정이 1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거는요, 복제라는 부분은 네. 그 5년 동안 사과나무를 만드는 과정이 5년 동안 갖고 있잖아요. 5년 동안 10개 만드는 그 과정이, 그 과정 동안에 내 밑에 있는 누군가는 사과나무를 과실을 열렸더니 100개가 된 거예요. 그럼 좋죠. 네. 네. 즉 복제라는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다른 거 큰 테두리에서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데 나는 10개밖에 못했지만 네. 내 밑에 있는 사람 복제를 정말 잘해서 사과나무를 100개를 만든 거죠. 훌륭하죠. 네, 그게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이제 1억을 벌었던 사람이 훨씬 더, 당연히 일반 사회에서 노하우도 많고 경륜도 많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게 진정한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추상적 시스템에서 복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공의 8단계 뼈대를 닦는다 그러면 추상적 시스템에서의 복제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돈을 만드는, 판을 찌우는 이 과정이 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죠.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만 쭉 하면은 그 사람은 안내하는 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가리키는 사업이 아니죠. 내가 가리키는 사업이 아니고 시스템을 안내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네. 내가 안내만 하면, 내가 500만 원밖에 못 벌었던 사람이 어떻게 먼저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이도 많은 그 사람을 내가 가리키겠어요?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죠. 내가 봤던 경험치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잘만 안내하면 그분이 스스로를 잘 갖고 나간다. 이게 진정한 복제라고 저는 배웠고요. 네.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하주청 총장님 같은 분이 파트너 사장이면 너무 신나겠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복제해야지 무럭무럭 조직이 잘 성장이 될까를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네. 나쁜 모습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올바른 복제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복제 네.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네. 즉 나를 보고 하는, 즉 나를 보는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복제 부분에서 솔선수범이라는 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솔선수범. 네. 네. 어떤 걸 솔선수범이라는 걸 딱 카테고리를 아예 앞에다 정해놓고요. 네. 그 뒤에다가 다 다는 거예요. 뭘 다느냐? 첫째, 시스템. 네. 시스템 복제하는 거죠. 즉 시스템이란 건 뭐죠? 제가
상담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죠. 회사가 주는 시스템 있죠. 애터미는 회사가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니까 회사에 좀 우리 월요일 날은 굿모닝 애터미, 목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원데이 세미나도 있고 무엇과 세미나도 있고 석세스도 있고 그 시스템 일단 참여하고 저희는 이제 탑이라는 산하에서 같은 시스템 되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당연히 탑 시스템은 본사 시스템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 그 피해서 시스템이 이루어지잖아요. 하고 저는 이제 총장이라 하니까 직급 있고 사람들 사업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또 탑 시스템 안에서 여러 사람들 대화를 해서 당연히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시스템, 즉 솔솔수범이라는 표현을 딱 카테고리를 넣고 거기에서 시스템을 일단 복제하는 거죠. 일단 복제를 하고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시스템에 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거죠. 내가 솔솔수범이라는 거 항상 논다 그랬습니다. 앞에다가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원데이다. 일요일날 뭐 여기서 뭐 강의가 있다 그러면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항상 솔솔수범이 들어갑니다. 복제가 되려면 항상 솔솔수범을 딱 놓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솔솔수범에 대한 복제가 딱 들어갔고 그러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품 내용에 대한 솔솔수범. 제품도 써봐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복제가 되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탑 시스템에 대한 칭찬에 대한 복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런 거 제 앞에 이제 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정적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뇌는 바보라고 이성현 박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에 뇌는 바보라고 이 500ml짜리 물 하나에다가 0.1ml 까만 것만 떨어뜨리고 가면 까매지듯이 부정적인 거는 말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멘트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복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비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비난, 비평, 불만을 당연히 그거는 내 파트너한테 비난, 비평, 불만하는 순간 그게 바로 복제됩니다. 부정적인 거 엄청난 그게 이제 제일 큰 거죠. 그리고 태도에 대한 것도 솔솔수범 앞에 놓고 태도에 대한 부분 되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부분은 즉 복제는 모든 게 다 복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제해야지 저걸 복제해야지 아니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어머님들 그러잖아요. 너 같은 딸 하나만 낳아봐라. 그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좌우라인에 나보다도 아까 제가 사과 말씀드렸듯이 큰 사람이 나오면 조직이 끝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일 괜찮대. 이 정도로만. 그러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복제하니까 선택은 우리한테 각자 자기 본인한테 달려 있네요. 좋은 것을 복제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로 요즘 많이 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이성현 박사님도 그 강의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태도가 전부다 라는 또 말씀하시는데 진짜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질지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복제된다 하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그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 복제 부분은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 누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르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그가 스스로 오게 하는 게 제일 낫듯이 복제도 똑같습니다. 그가 아니면 제가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진짜 복제라는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복제가 잘 되면 결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인간관계심이 리더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자꾸 설명드립니다. 회사가 다 해준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사가 비전을 주고 뭐 다 줬어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래 너 잠깐 시간 내서 와봐 밥 사줄게 와봐 그러면 세미나 가서 보면 회장님이 비전 때려주고 시스템에서 때려주고 그러니까 돈이 내가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조직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둘이 네. 만나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야.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면은요 지금이 훨씬 더 복제 부분이 더 대두되고 개인 역량이 그러니까 뭐라면 다 들켰다. 내 능력을 났네요. 들켰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 어쩌면은 지금이 그 앞선 총장님들께서 이 가이드 성공 가이드북을 가지고 강의를 쭉 해왔다시피 지금 어쩌면 이거를 좀 더 소중하게 하고 탑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소중하게 해서 복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복제만 또 신경 쓴다고 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를 그대로 하나하나 꿈 목표 하나하나 쭉 해나가듯이 뭐라 그럴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 할 수 있게끔만 안내하는. 네, 안내하는, 저희는 안내자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리키려고 하는 순간 엇나갑니다. 네. 부모님도 자식을 가리키려고 하면 안 돼서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호일러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은 사람들 보고 저도 많이 간과하지만 호일러라는 부분을 많이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복제 부분도 네. 상담하고 복제 부분도 호일러라는 부분을 적절히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은 내가 다 하려고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욕심도 있고 내가 네. 다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쩌면 복제라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내가 다 하는 거야. 너무 네. 어렵죠.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게 복제 부분입니다. 내가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직급이 이제 총장이라는 직급이 있는데 네. 같은 센터에 있고 그러면 보면은 저 가끔 이제 센터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 국장님이 팀장님한테 미팅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지나가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장님은 그 팀장님한테 우리가 아는 바르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국장님 불러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그 국장님 어떻게 되실까요? 기분 망칠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맞잖아요. 네. 복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끼게 스스로 느끼게 어떤 제가 상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별로 필요 없고 답을 주는 사람은 느끼게 하려면 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답을 주면 안 되고 그냥 그가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이어야 되니까 네. 답을 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질문이나 네. 그런 걸로 해서 그가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서 복제도 어쩌면은 막 가리킨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찾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네.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복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정말 큰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가이드북 상담과 복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총장님께, 하재천 총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애터미 사업자분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